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100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사이 400% 성장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역대 최대였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써놨는데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40조를 웃돌 가능성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냥 욕심쟁이인 거죠. 어쨌든 37조 6,100억 원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도 잘했고 여기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75%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71%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TSMC가 1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률이 58.1이었거든요. 근데 TSMC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 71.5%를 SK하이닉스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추월을 하면서 더 돋보이는 그런 영업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컨콜에서도 얘기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D램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시장 점유율을 올릴 것인가 수익성을 올릴 것인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마켓나우 2부에서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전통 D램 이 부분 앞으로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D램 경쟁 가격이 올려가고 있는데 이게 좀 구도가 좀 변하고 있거든요. D램 경쟁 가격에서 품질 전환 이슈로 가면서 인프라형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거.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컨콜에서도 D램에 대해서 메모리가, 현물가 둔화 우려하지 말라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신호로 왜냐하면 AI 사이클 속에서 이제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동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D램 가격 경쟁에서 이제 품질 전환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인프라 산업 같은 느낌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익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된 거 이제 차츰차츰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하이닉스에서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 이런 부분들 컨콜에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TSMC처럼 파운드리,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줘서 맞춤형으로 갖다 내는 이러한 그런 비즈니스 형태가 또 될 것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TSMC형 모델 진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일단 이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몰리는 오늘 이유. 일단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밑돌아서 나왔음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시장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주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AI 수요 폭증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급자 우위에서 시장 질서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 전쟁이 이렇게 발발해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잘 가는 흐름들이 있었죠. 메모리 호황 지속이 된다. 앞서서도 지금 속보 자막에 메모리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런 선순환 구조를 탈 것이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반도체 투톱이라 할지라도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둔화되고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이란 전쟁, 뭐 경기 안 좋아도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결국 이제 반도체 투톱,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탈피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만 보더라도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을 200조에서 그리고 256조까지 전망하는 흐름들이 이미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역시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흐름들 있었고요. AI 투자 확대하면서 1분기 D램, 낸드 가격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또 지금 나오고 있지만 향후 3년간 HBM 수요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붙고 생산,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붙으니까 더 가격적인 그런 결정권 우위에 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 200조를 돌파하지 않겠냐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호재들 이런 부분 좀 봐야 되는데 ADR 상장이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거래된다면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디스카운트 그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자꾸 올라갔습니다. 180만 원짜리 나오더니 KB증권에서 190만 원짜리까지 목표 주가 상단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 가서 우리가 지금 ADR 상장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런데 마이크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PER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 이익률만 1분기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사실 TSMC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역대 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쪽에서 ADR 이런 부분 추진하면서 가면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 이런 부분이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나란히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지수해주는 흐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7분.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자가 지금 이 시각 10시 한 17분 14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4에서 5% 강세임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앞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죠. 나란히 최고가를 쓴 신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의미 있는 또 리포트를 하나 내서 눈에 띄더라고요.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내면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 더 달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메모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좀 볼 만한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됐는데 삼성전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이번에 1분기 57조 2천억 원 나갔고 시장 예상치, SK하이닉스는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하회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미 먼저 나왔었고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 좀 이해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노조 흐름으로 가서 반도체 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노조원들이 평택에서 결의 대회를 합니다. 4월 23일. 그런데 이제 파업 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성과급에 대한 상한을 폐지를 하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기업 실적을 내면 그만큼 더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금 교섭이 중단이 되면서 결의대회 거치고 파업 이제 예고되고 이런 흐름인데 파업 예고가 5월 21일에서 6월 7일, 2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업 시에 메모리 라인에서 손실 금액 궁금하시죠? 이게 대략 20조에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번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KB증권에서 분석한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일어난 파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을 올해 파업 예상치입니다. 이걸 봤을 때 2024년도는 약 5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고 이게 전체 노조의 한 약 15% 규모였고 그때는 이제 대체 근무가 가능해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올해 있을 5월부터 18일간 있을 요 파업 요걸 좀 보시면 약 5천 명의 요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게 바꿔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와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이번 파업은 영향력이 셀 수 있음을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메모리단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 바 지금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업이 18일간 현실화됐을 때 메모리는 당연히 이제 공급 차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D램은 3에서 4%, 그리고 낸드는 2에서 3%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라인을 다시 살리는데, 재가동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나 뭐 GPU 기업, 데이터 센터향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공급 부족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면 메모리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서서 다시 좀 보여주시면 일단 올해 파업 예상은 2024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노조 전체로 봤을 때 예전에는 15%였는데 이번에는 30에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대체 근무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니까 메모리 공급이 딸릴 것이고, 그러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세지겠다. 이런 논리로 KB증권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업 예고 이슈 있어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도 여러분 잘 감안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1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이슈 좀 알아야 될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AI 라벨링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이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이 리포트를 읽으니까 딱 이런 타이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이름을 붙이면, 사업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기업들이 글로벌리 AI 피봇을 하고 있습니다. 피봇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 전략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농업을 했으면 최근에는 뭐 AI를 한다 이렇게 확 바꾸는 그런 거를 피봇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빅테크 펀더멘털이 견조한 그런 상황에서 AI 기업들 수익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AI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쨌든 굳건하게 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실적에서 오늘도 보여줬다시피 방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은 반드시 실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사이클에 잘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스니커즈 기업이 있는데요. 올버즈입니다. 근데 AI 라벨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발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우리는 AI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명도 변경을 했습니다. 사명을 뉴버드 AI라고, 그러니까 AI 붙여서 그러니까 라벨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명을 뉴버드 AI로 변경한 이후에 582% 주가가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니커즈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신발 사업 철수하고 GPU를 직접 자원으로 들고 있으면서 기업들에게 클라우드식으로 해서 대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기업 그 전략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채 자금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게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GPU 직접 확보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여 형식으로 기업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번다. 왠지 딱 느끼기에 진입장벽이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익성, 그리고 안 해본 사업입니다. 신발 사업했던 곳이 갑자기 GPU, AI 사업 이렇게 회의론, 의심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과연 여기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덩달아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규모의 경제에 있는 곳들이 지금 승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은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부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회의론 확산에 좀 일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I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품 단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너나 없이 AI 생존 전략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수익성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 없는 기업은 닷컴 시대 때처럼 그때 이제 거품 많이 끼었고 나중에 이제 폭락하는 그런 원인이 됐었으니까 도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올버즈, 스니커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족하니까 뭐 전환사채 같은 거 쓰겠죠. 그리고 모델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AI 라벨링한 기업들 초소형 이 밈 주식 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전쟁과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실적과 효용을 입증한 기업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주다시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수익 있는 AI 기업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앞으로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핵심적인 리포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HD 현대중공업 오늘은 잠시 쉬어가지만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틀 연속 10% 이상 두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배경에 있었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굉장히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데 페리온이라고 해서 여기와 이제 엔진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향으로 한 첫 번째 계약이 되겠습니다. 북미이고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엔진 발전기, 발전용 엔진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향 첫 수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그널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단위로 봤을 때 6,27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HD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이제 한 발전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메가와트당 계약 단가 한 9억 원이다. 이런 데이터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대형 가스터빈은 어떻게 보면은 납기가 좀 많이 지연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력, 에너지를 끌어쓰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항공, 전지, 연료, 엔진 이런 부분까지 갖다 끌어쓰는 흐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 전력 원으로서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앞으로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 흐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여기가 이제 디젤 중심 엔진 제조사인데 그래서 이제 발전용 엔진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나간 거고요. 예전에 북미 중동의 가스 엔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시공해 준 그런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이미 검증된 그런 HD 현대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선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이 많이 찼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제한되지만 추가 수주는 2029년 이후부터 조금 더 가팔라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원 필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타이트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반도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엔진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향 첫 번째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 사실 글로벌 국가에서 이 고객을 선점할 때 납기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뢰성도 매우 중요한데 고루고루 갖췄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보수, 부품 공급까지 이런 차원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엔진, 솔루션 업체 이런 부분도 주목하시면서 에너지 원으로서의 주가 가치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로보티즈는 그런데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쪽에서 데이터가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액추에이터 생산, 로보틱스 부품 업체이고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AR라고 해서 여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봇 배달 플랫폼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방위적으로 산업에 쓰이고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분석하면서 대표적으로 우주, 의료, 엔터, 연구소 등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매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국내가 가장 많습니다. 40%. 그리고 유의미한 시장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인데요. 미국이 32%, 중국이 12%, 기타 아시아 10%, 유럽 기타가 한 6%.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쪽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의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이쪽을 공략하는 흐름들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매출 이익, 근데 더욱더 긍정적인 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도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이익이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주문량. 이게 제목에서 100만 개 캐파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액추에이터 주문량이 40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40만 개입니다. 40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단위에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쪽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거 올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국 쪽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10만 개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갈 부품, 액추에이터, 이거는 하나의 관절과 근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7배 성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신규 부품도 최소 230만 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제시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미국 등의 기업, 휴머노이드 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0조 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6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1조 5천억 원 정도 지금 밸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100만 개 액추에이터 기준 매출이 한 1,800억 원 정도 잡았는데 하나증권에서, 그런데 4조 5천억 원 정도 밸류를 받는다고 합니다.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최소 휴머노이드가 7배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점유율 확보 중요한데 얼마만큼 생산을 잘 해내는가도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고 딱히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액추에이터 100만 개 이상 추정이 된다라는 데이터, 이런 부분을 언급했으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제 상상인 증권 리포트 볼 텐데 여러분 금리 인하가 될까 말까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마침 상상인 증권에서 결말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두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높고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안 되고 경제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글로벌리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높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명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지금 미 시간대 경기 여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4월 지수가 이런 부분으로 또 있다고 하고, 전쟁 일어나고 있고 고유가 여전하고 소비 증가율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상상인 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가 되면요. 무엇보다도 소비, 물가 지표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했고 유가 영향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과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런 흐름을 조금 더 유리한 축으로 봤네요. 이 부분까지 전해드렸습니다.